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사이트 제작을 위해서, 어, 보다 나은 사이트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고품질의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스 코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면을 차치해 두면 결국 사이트 제작은 소스 코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다루는 데 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냐? 웹 문서의 본질이 결국 소스 코드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웹 문서의 본질은 소스 코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소스 코드입니다. 코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좌 듣고 계시는 분이 초보자라면 위즈빅의 태그 자동 완성 기능, 디자인 뷰 요런 기능을 통해서 기초를 연마한 다음에 에디터 상에서 소스만 보고서도 브라우저상의 어느 위치에 어떤 요소를 가리키는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도록 코드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여러분들이 상급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를 이해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해답이 소스 코드에 있는 겁니다. 소스 코드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자유자재로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웹 문서에 나타낼 수 있느냐. 코드를 이용해서. 자, 왜 소스 코드의 취급에 능해야 되는가? 바로 웹 문서의 본질은 결국 소스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소스 코드. 소스 코드. 웹 문서는 잠시만요. 자, 제가 여기 태그 자동 완성 그리고 디자인 뷰라는 기능을 언급을 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드림위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놓고 볼 때의 기능을 갖다가 디자인 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코드 뷰, 이거는 분할 뷰.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자인 뷰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태그 자동 완성 기능, 그것도 말씀드리면은 태그 자동 완성 기능은 태그의 속성, 그리고 속성 값을 자동으로 완성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H면은 A 태그의 속성으로 href가 있죠? H 딱 치면은 자, href로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는. 그리고 종료 태그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닫아주는. 이게 바로 자동 완성 기능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드림위버 상에서는 컨트롤하고 스페이스가 바로 자동 완성 기능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컨트롤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자동 완성 힌트를 보시려면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에디터를 많이 쓰지만 태그의 속성을 저도 이걸 완전히 빠삭하게 백과사전식으로 머리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모르는 태그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저도 요 드림웨버의 자동 완성 기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맵의 속성값 다 나와 있죠. 다음 속성값 뭐 id라든지 이렇게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닫아주고, 자, 여기 닫아주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강좌로 가겠습니다. 왜 소스 코드 취급에 능해하는가? 자, 문서의 본질은 결국 소스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웹 문서는 브라우저라는 웹페이지 처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스가 읽혀지는 것입니다. 웹 문서는 소스 코드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웹 문서는 소스 코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보고 위지윅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자, 소스 코드 지금 보시면은 자, 코드 중에 지금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구나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감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코드만 딱 보고서도 이게 지금 뭐 이 웹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은 거의 암호, 예? 암호같이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급 개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의 어떤 대목이 요 대목이 브라우저상에서 어떤 부분이다. 여기는 배너 부분, 여기는 로고 부분, 로고 부분의 셀, 로고 부분의 옆에 있는 우측에 있는 셀, 요 부분은 제일 상단에 있는 tr, 즉 행, 요 부분은 뭐 두 번째 테이블, 지금 테이블이 5개 있는데 두 번째 큰 틀을 이루는 두 번째 테이블, 배너 셀, 배너 셀 다음 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위지윅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에디터 상에서 파악하실 수 있을 때 진정 여러분들이 파워 유저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소스 코드를 에디터를 통해서 직접 코딩 시에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디터,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텍스트 에디터라고 하면은 뭐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뭐 크림슨 에디터, 뭐 울트라 에디터 이런 것이 있죠. 자, 위디윅에서 워드 프로세서 문서를 만들듯이 웹 문서를 만들지 않고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직접 코딩 시 얻을 수 있는 이점 바로 보다 세밀한 레벨에서 섬세하게 미세한 부위까지 자유자재로 웹페이지 자유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위디윅으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섬세하고 미세한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직접 다룰 수 있게 되면 자신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웹 문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드윅 프로그램은 웹 문서 탄생 초창기부터 개발되어서 확실히 지금은 눈부실 정도로 성장이 있기는 하나 역시 코드 보기가 힘들다는 핑계로 위즈윅에만 의존하면은 나무 웹 에디터라든지 프론트 페이지, 드림위버 이러한 위즈윅에만 의존하면 결국은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웹 사이트를 만들어도 상급 개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웹 문서의 본질은 결국 소스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웹 문서의 본질은 소스 코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소스 코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소스 코드 분석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상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능숙하게 소스 코드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아주 힘듭니다. 웹문서의 소스는 브라우저상에서 웹문서를 표현하기 위한 독특한 표현과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텍스트 문서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아니면 워드 프로세서 문서. 자, 이거 비교 대상이 좀 제가 잘못 선택을 했나요? 자, 좌우간. 자, 다른 문서에 비해서 고유의 독특한 표현과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웹 문서 문법 지식이 전무한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암호처럼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당 기간 경력이 있는 웹문서 지식을 갖춘 사람조차도 역시 하드코딩 레벨의 직접적인 소스 편집 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웹문서 제작자로 하여금 소스 코드 분석을 기피하게 하는 소스 코드 분석을 기피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니 해도 코드상의 해당 대목이 실제 웹문서에서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가 파악하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자, 다시 에디터로 가서 보면은 이런 에디터에서 이렇게 코드상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자, 이 부분이 어떤 대목인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브라우저상에서 볼 것 같으면은 자, 뭐 어렵지 않죠? 지금 요 부분 뭐 어렵지 않죠? 여기 갤러리 지금 썸네일 부분이잖아. 이 부분 포인트 랭킹의 배경 이미지잖아. 이렇게 뭐 이걸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자, 에디터에서 요 해당 대목이 어떤 위치를 가리키는지, 어느 대상을, 어느 요소를 가리키는지, 어느 요소를 지칭하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로 소스 코드 분석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웹문서 제작자로 하여금. 이를 위한 방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브라우저상에서 해당 요소가 어떤 태그에 속해 있고 속성값, 네임 따위는 무엇인지, 해당 요소에 적용된 스타일은 무엇인지 따위를 알려주는 오페라, 크롬, 이러한 브라우저의 요소 분석과 같은 제공하는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터하고 이러한 요소 분석을 기능을 제공하는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오페라하고 크롬, 어, 국내 국내 사용자 계층 같은 경우, 국내 유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페라나 크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용자층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나 크롬 잘 모르시죠? 제가 내친 김에 오페라 크롬의 요소 분석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소 분석. 자, 지금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현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보이는 요 사이트의 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소스 코드를 보고 해당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딱 짚어내실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브라우저에서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이다. 아니면 코드에서 이 부분은 저 부분이다.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 요소 분석이라는 아주 마법과 같은 그런 예,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어, 작업 시간을 사이트 제작 시간을 어, 5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제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소 분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자, 요소 검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검사. 요소 검사. 자, 크롬 같은 경우 크롬도 요소 검사네요. 자, 요소 검사입니다. 요소 검사. 자, 요소 검사에서 우측 버튼 누르신 다음에 요소 검사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해당 요소, 즉 요 지금 이 내비게이션 파트 이미지가 소스 코드 상에서 어떤 부분을 위치한지 딱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이렇게. 이게 진짜 너무나 편리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에디터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측의 요소 분석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트리 구조가 지금 얘네들은 펼쳐져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해당하는 요 이미지에 해당하는 얘만 지금 이렇게 트리가 펼쳐 놓은 상태지 나머지 애들은 지금 트리가 펼쳐져 있지 않은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부분을 트리를 펼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요 버튼입니다. 자, 요걸 눌러주시면은 얘네들도 트리가 다 확장이 됩니다. 자, 요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다른 객체들도 트리가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죠? 자, 우측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긁어서 자, 이렇게 긁어서 카피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시고 다시 에디터에 가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지금 저거는 스크립트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비09죠. 내비09. 자, 이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단박에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자,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소 검사라는 기능이 있어갖고 우측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요소 검사가 있습니다. 자,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소스 코드 상에서 해당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찝어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내비인 11 이미지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의지윅 이용하시지 않고서도 단박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너무너무 편리하죠?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페라 설명을 드릴 때 언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오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소 검사 모드로 맞춰 놓으시면은 한번 맞춰 놓으시면은 자, 아주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딱 이미지만 이렇게 지금 테이블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싹 분석을 해줄 뿐만 아니라 갖다 대서 클릭만 하면은 해당 부분 다 이렇게 소스 코드상에서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여기는 인풋 필드다. 요 이미지는 logo.jpg다. 요 부분은 지금 포인트 랭킹 그리고 볼드 표시가 되어 있으며
컬러 값이 438A01인 부분이다. 뭐 그런 걸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편리하죠. 지금 이 부분은 그누보드 데이터 폴더 안에 파일 폴더 안에 to underbar I succeed 폴더 안에 latest sum 폴더 안에 자 이런 파일이다. 너무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시면서 에디터로 작업하면서 이렇게 오페라 내지는 요 크롬을 띄워놓고 요소 검사 기능만 이용하셔도 이제 여러분들이 위지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위지윅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요소 검사 띄워놓으면은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이렇게 자, 해당 소스 코드에서 어떤 위치의 부분인지 짚어주는데 반면에 크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크롬은 자, 이렇게 짚어주기는 하는데 여기에서는 코드에서는 짚어주긴 하는데 자, 코드에서는 짚어주는데 오페라는 코드에서도 짚어주고 이렇게 요 부분에서도 짚어주는데 요 부분에서도 자, 클릭을 하면은 코드 부분을 해당 대목을 짚어주는데 반면에 자, 크롬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는 알려주는데 자, 웹페이지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뭐 테이블 구조를 분석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걸 클릭해도 자 이렇게 해당 부분이 소스 코드에서 어떤 위치인지 짚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 검사 기능은 이 오페라가 한결 더 탁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작업할 때는 코딩 작업할 때는 오페라를 씁니다. 거의 대부분 오페라를 씁니다. 이게 훨씬 더 낫거든요. 이렇게 짚어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죠? 자,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드림위버 작업 시에는 디자인 뷰와 병행해서 에디터와 위지윅을 왔다 갔다 작업한다. 여러분들 드림위버 아까 제가 위지윅 설명드렸죠? 위지윅 드림위버의 라이브 코드 뷰를 적극 활용한다. 라이브 코드 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시면은 라이브 코드 뷰를 꺼놓은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고 자 라이브 코드 뷰를 켜놓으면은 자 이렇게 라이브 코드 뷰를 켜놓으면은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실질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좌측에 소스 코드가 나타나는 대목을 잘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림위버 쓰실 때 이렇게 라이브 뷰 쓰시면은 아주 보다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 파일 작성 시는 파일명을 웹 문서에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쉬운 파일명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헤더 메뉴 bg라는 파일명으로 작성하는 것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파일명보다는 훨씬 낫겠죠. 자, 파일명 작성 시에는 알아볼 수 있게끔 요러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로고라고 이미지 파일명 작성하고 자, 요러한 파일 같은 경우는 탐 메뉴 02 다음 메뉴 03 요거는 copyright.jpg copyright.gif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에디터에서 작성을 하더라도 파일명만 갖고도 여기 로고구나 여기
상단 내비구나. 여기 하단 내비 두 번째 항목. 이렇게 쉽게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소스 코드의 뼈대가 되는 부분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 놓습니다. 자, 헤더, 부터, 내비게이션, 이런 파트,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페이지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상단 메뉴, 최상단, 그리고 뭐 스크립트 관련해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 스크립트인가, 상단 끝나고 중단 부분이 시작한다. 자, 이 부분은 설문, 이 부분은 포인트 순위, 여백까지도 이렇게 저는 여백을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주석을 달아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만들고 1년 후에 그 페이지를 에디터로 열어봐도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석만 달려 있으면. 자, 그러면은 뭐 굳이 위지윅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들여쓰기, 내어쓰기, 자,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서 태그 간의 상하 계층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여쓰기, 내어쓰기. 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 부분이 지금 되지 않았는데, 자, 들여쓰기, 내어쓰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탭 기능이 들여쓰기, Shift 탭이 내어쓰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해서 작업을 해보면은, 자, 한결 더 보기가 편해집니다. 왜 이렇게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표 내지는 div 코딩도 마찬가지고 표로 코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 계층 구조를 이렇게 계층 구조 체계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안쪽에 위치한 자식 요소가 자, 이 부분이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자식 요소구나. 안쪽에 위치한. 요 해당 요 TR의 가장 부모가 되는 요소가 바로 요 테이블이구나. 이렇게 뭐 굳이 뭐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아까 그런 상태, 이런 상태는 조금 파악하기가 힘들죠. 힘듭니다. 자, 에디터를 이용 시에는 반드시 구문 강조 기능이 탁월한 툴을 이용해서 종류별, 유형별로 쉽게 해당 객체가 어떤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는 상당히 구문 강조가 탁월한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구문 강조 설정에서 환경 설정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설정에서 스타일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색 코드를 종류마다 구분해서 색상으로 구분해서 다르게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전 디프 블랙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색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배경이 까만색이고 그리고 코드가 이렇게 밝은 색이면은 어두운 배경에 비해서 이런 코드가 한결 더 돋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스타일을 쓰고 있는 겁니다. 디프 블랙. 자, 여기 보겠습니다. 5배나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보다 효과적인 코딩을 위한 에디터 사용법.
첫 번째, 위지위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에디터상의 코드만 보고서도 브라우저상에서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 상상하로 떠오를 수 있어야 된다. 자, 상급 개발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지윅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지금 요 부분 지금 뭐 내비게이션 메뉴 7번째 메뉴,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요 부분 지금 내비게이션 7번째 메뉴 옆에 10픽셀짜리 공백, 백그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공백, 이런 것들 여러분들 탁탁 아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를 위해서는 에디터의 소스 코드 분석 기능을 십분 활용해라. 필자가 이용하고 있는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 좌측의 태그의 트리 구조를 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해주기 때문에 뼈대 구조 파악에 용이합니다. 자, 이거를 가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게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고, 자,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딱 짚으면은 이렇게 트리 그 체계를 구조를 태그의 상하 구조를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자 가이드라인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빨간색이 끝나는 부분이 지금 div 태그가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면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div 태그가 끝나는 부분인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보고 확실히 딱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아래 보면은 지금 조금 복잡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여기 보니까 요 TD가 어디에서 끝나냐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없이는 이게 진짜 힘듭니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보면은 이렇게 찝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를 이렇게 강조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또 역시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의 강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다 효과적인 코딩을 위한 에디터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지 파악은 행과 이미지, PHP와 같은 뼈대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골격 이해가 필수입니다. 골격 이해.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 태그에 키보드 커서가 올려진 상태로 있을 경우 해당 태그와 쌍을 이루는 태그를 바로 짚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자, 이 기능이 자, 그렇죠. 페이지 파악은 행과 이미지, PHP 뼈대 이렇게 골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긴 이러한 웹 문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느냐. 가장 중요한 게 뼈대 구조부터 알아야 됩니다. 뼈대 구조를 모르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뼈대 구조를 모르면 어떤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 몸통은 어느 거고 팔은 어느 거고 다리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뼈대 구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뼈대만 잡으시면은 나머지는 살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는
태그에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예, 해당 서- 키보드 커서가 깜빡이는 태그에 아, 쌍을 이루는 태그,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작 태그의 쌍을 이루는 종료 tr 태그. 자, 이렇게 다 짚어주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편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 드림유버 같은 프로그램에선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기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 요, 자, 조금 아래 보시면은 요, 에, 요 tr과 쌍을 이루는 tr 단박에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럼 뭐 코드 찾아주는 기능이나 아니면 좌측에 가이드라인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힘이 듭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노트패드의 트리 목록 및 들여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자, 트리 목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입니다. 들여쓰기 말씀드렸죠?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상하 체계 구조, 예, 상하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구문 강조는 검은 바탕의 연두색 글씨가 흰 바탕의 검은 글씨보다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좋습니다. 보기 모드 스타일 같은 경우,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이 디폴트 값이 이 값이에요. 이 값이에요. 이 값인데 디폴트 값으로 넣고 쓰시면 조금 아, 요것보다는 아무래도 박 배경 부분이 까만색으로 어둡게 처리가 되고 상대적으로 코드 부분이 밝게 강조가 되는 자, 그러한 색상이 좋습니다. 제가 쓰는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에디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색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스타일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이 어둡고 코드는 상대적으로 밝고 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독성이 우수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탭 같은 들여쓰기로 한눈에 상하 체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언급드린 내용이죠. 사이트 제작이 전혀 없는 뜨내기 개발자도 빠른 시간에 중급 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접한 실력으로 오랫동안 혼자서 노력해도 실력은 생각만큼 크게 늘지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하지만 이런 식으로 허접한 실력으로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잘 만들어진 사이트의 웹페이지, 소스부터 시작해서 스크립트, 디자인적인 시안 이런 것을 처음부터 자기 혼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경 이미지부터 로고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실력 향상에는 훨씬 더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진 모범 사이트의 모방을 통해서 웹 스킬을 연마용으로 연습을 하면 프로페셔널 사이트의 양질의 엑기스를 자기 자신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양분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플리카라는 미술용어로 레플리카 요 단어는 미술적 용어입니다. 미술적 용어로 모범적인 작품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기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범 작품에 쓰인 기법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경험이 부족한 미술생도가 다양한 실무회화 기법을 익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죠. 레플리카야말로 사이트 제작에서 초보자를 중고급자로
거듭나게 해주는 단기간에 초보자를 상급 개발자로 거듭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즉,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를 최대한 본따서 그대로 만들어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실무에 요구되는 엄청나고 값진 실무 기술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플리카를 통해서 뭘 배워야 할 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플리카. PHP 소스 따위는 당연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서버 측으로부터 얻어낼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측에서도 얻어낼 수 있는 자원인 HTML 문서, CSS 스타일, 자바스크립트 코드, 이러한 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레플리카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하면 표를 이용한 사이트 레이아웃 짜기, 시안 이미지 조각 내는 법, 테이블 내 이미지 배치법, 자, 이런 것들은 레플리카 아니면 정석으로는 레플리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는 정석으로 배울 길이 없는 것들입니다. 사이트 레이아웃 짜기, 시안 이미지 조각 내는 법, 페이지 배치법. 자, 지금 여기 사이트 보시면은 지금 요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자, 지금 요 사이트 보시면은 요 지금 상단 부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미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하단에는 또 이렇게 이미지로 또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걸 코드 뷰로 보시면은 다 테이블로다가 짜여져 있습니다. 표로 레이아웃이 잡힌 그런 웹 문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TR을 몇 개를 두고 셀을 몇 개를 만들고, 그리고 셀하고 TR이 겹쳐지는 데에서는 콜 스팬 값을 얼마를 주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레플리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레플리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레플리카는 PSD 및 PHP 소스가 없는 상황에서 완벽한 지원은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제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기울여서 모범 사이트를 원본에 근접하게 재현해 보는 것이 보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요러한 사이트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이 일단 하드에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시고 문서를 통째로 저장하시고, 자, 요거 배너 이미지, 그리고 하단에 자, 요 삽입된 요런 이미지, 그리고 메뉴 부분에 CSS, 요런 걸 갖다가 하나하나 다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웹 문서 저장하기 기능. 자,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HTML 문서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복사본 문서를 위지위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뜯어보는 겁니다. 뜯어보고 HTML 태그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자, CSS, JS 같은 파일은 브라우저 주소창에서 직접 쳐서 다운받아서 코드 에디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레플리카를 하니 나가시다 보면은 아주 고급 사이트에 쓰인 여러 가지 기술, 시안 디자인을 만드는데 쓰였던 그런 기법들 다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고스란히 단물만 뽑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프로그래밍적인 측면은 최대한 소스의 로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기능성 코드는 따로 파일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뭔 말이냐?
자, 요거를 지금 소스 코드 뷰로 보시면은, 코드를 보시면은, 자, 여기에 쓰인 스크립트, 스크립트 같은 거는, 자, 이렇게, 자, 지금 요 코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로직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흐름을, 이 소스 코드의 흐름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어,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 소스 코드에. 그렇게 노력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몇 번 이거 보고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이 부분 헤드 부분 지금 몇 픽셀에 폭이 몇 픽셀에 지금 뭐 히든 값이 적용된 부분 아이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 로직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음, 로직을 이해하라 그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노력해도 로직을 이해하기 힘들 경우가 있죠. 자, 뭐 특별히 뭐 얘기 드리면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아무리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최소한 나중에 쓰기 위해서 메모장 내지는 뭐 다른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긁어서 카피를 해서 저장해두고 메모장에다 저장해두고 이런 스크립트 파일만 모아서 나중에 자신이 필요할 때 써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주석도 달아놔야겠죠. 뭐 요 스크립트는 뭐 어쩌고 저쩌고 메뉴 뭐 롤링에 이용되는 스크립트. 자 이러한 주석을 달아놓고 이렇게 자기 자신만의 스크립트 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트 제작하실 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누보드 게시판의 경우 기능성 스킨 이런 것을 쓰실 때 그누보드 사이트의 스킨 게시판에서 검색해 보면은 맞아떨어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킨은 다운 방법대로 다운을 받아서 제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제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토샵을 돌려서 모범 사이트와 같은 모양의 PSD 시안을 만들어 보고 시안의 셀 크기대로 정확하게 조각 내어서 셀에 붙여 넣고 배경 처리도 하고 자, 그런 방식으로 레이아웃 스킨을 제안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플래시 실력이 되신다면 내비게이션 메인 페이지 시안도 비슷하게 모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의 이미지를 어떻게 재현하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자 사이트를 하나 열겠습니다. 사이트를 하나 열겠습니다. 자 사이트를 하나 열겠습니다. 자 지금 자 요런 사이트 같은 경우 이 통째로 그냥 프린트 스크린 캡처 자 캡처 버튼을 눌러서 붙여 넣으세요. 붙여 넣으시고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만들고 레이어 그룹을 만들고 레이어를 만들고 해서 자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요만큼 채널로 가셔서 영역 지정하시고 또 아래 부분도 뭐 버튼 부분도 영역 지정하시고 자 이렇게 버튼 부분도 영역 지정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단 부분도
아래 부분도. 자, 이렇게 영역 지정을 하시고, 자,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요 그대로 따라서 만들라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되는 한도까지는 다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어, 최소한 다 똑같이 완벽하게 따라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어, 못 완벽하게 따라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자기 자신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많은 사이트를 레플리카하고자 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므로 모범 사이트에서 배우자 하는 대목만 따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죠. 레플리카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 사이트 같은 경우 인덱스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스크립트 내지는 뭐 기능적 디자인적인 측면 그리고 이미지의 표 레이아웃으로 어떻게 이미지를 배치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 배울 수 있는 페이지만 선택을 해서 선별적으로 따라하라, 레플리카를 하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보다 더 나은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상급 개발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